정규석 사무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관련해서 언론들이 제대로 짚지 않고 있는데 실은 가장 큰 문제는 용산공원 문제예요. 국방부의 이전 문제는 축적된 국방 자산을 흩어놓는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안보 공백이 생긴다. 하지만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다시 건물을 짓고 옮겨가면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근데 당선자가 지금 그 일대를 빨리 공원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임기 내에 용산공원 조성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반환의 10%밖에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처음 얘기가 나온 게 2004년이죠. 예, 맞습니다. 네. 반환을 받기 시작하는 건 2019년이에요. 15년이 걸렸거든요. 여기는 청나라, 일본군, 미군까지 100년 이상 외국 부대가 주둔해왔잖아요. 엄청난 오염이 있을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오염을 정화하는데 두 단위가 들어갈 것이다. 이게 빨리 받으려면 그걸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야. 미군은 급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급하면 니들이 돈 다 내. 이 태도거든요. 근데 비용보다 더 중요한 건 오염 정화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우선 얼마나 오염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오염됐는지 모르죠. 용산 미군기 전체 면적이 64만 평 정도 되고 지금까지 반환받은 게 한 10.7%면 6만 평 조금 넘어요. 우리나라가 반환받았던 기지들이 있죠. 근데 그게 한 20곳 정도 돼요. 부산, 의정부, 인천, 인천, 네. 춘천, 원주, 부평. 그리고 올 2월 달까지 해서 캠프 킴이나 서울에 용산 주변에 있었던 종교시설이나 춘천부터 가볼까요? 캠프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017년도에 정화를 끝냈다고 정부가 발표한 곳이에요. 물론 정화 비용은 우리 정부가 다 냈죠. 2017년도에 건물을 지려고 봤더니 도람강 30개가 나왔어요. 정화도 제대로 안 한 거죠. 용산은 훨씬 더 심할 거다. 그렇죠. 용산은 너무 오래됐거든요. 우리는 조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가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이게 참 답답한데? 2019년 국정감사에서 서울 몇 군데 이제 반환받은 네 곳에 대해서 환경오염 조사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종교실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거예요. 다이옥신이 인류가 만든 독성 물질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맞아요. 독극물이라고 이게. 독극물이고 다이옥신이 그 정도 검출된 곳에 집을 짓는다. 그럼 암에 걸릴 확률이 20%예요. 10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캠프 킴이라는 곳부터 포함해서 미군이 사용했던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등에서 그런 유해성 물질이 검출이 됐고 우리는 그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 지금 몰라요. 예. 이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든 물질 중에 가장 강한 독성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벤젠구리로 되어 있거든요. 벤젠구리를 깨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막 이용하고 그래요. 그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이옥신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집무실 근처 고기만 일부 먼저 개발하면 안 되냐. 공원을 만드는 게 부분적으로 왜 안 되냐면 2017년도에 녹색연합이 정보 공개를 막 요구를 해도 안 줘요.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때문에 못 주는 거고 미국은 당연히 안 주죠. 근데 미국 본토에 정보 자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국방성에 요청을 했어요. 199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용산 미군기지 안에서 유류 오염 사고로만 오염이 된 사고가 84건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몇 건을 알았냐? 5건.
은폐되고 중복되고 한 16건 포함하고 그러면 90건에서 100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사고잖아요. 자기들끼리 보고된 거는 100여 건 되는데 우리는 그중에 5건밖에 몰랐다는 거지. 그쵸.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오염 사고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그 이전에는 더 많은 사고가 났을 거예요. 더 많은. 맞아요. 땅에도 묻고 막 버리고 했을 거예요. 근데 90년도부터 15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군이 군대에서 난방유랑 장비하는 기름하고 통일해보자. 그래서 그걸 항공유의 일종인 JP8이라는 기름으로 통일을 했어요. 배관이 수십 년 된 배관이잖아요. 탱크가 수십 년 된 탱크잖아요. 흘려내리는 거예요. 뭐 연합사 건물도 있고 관사도 있을 테고 여기 뭐 체육관도 있을 테고 식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은 기름을 써요. 배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한 곳만 걷어내서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다 연결돼 있는데. 근데 공원을 반환받는 땅부터 점차적으로 만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국토부에서도 무조건 전체 반환을 받은 다음에 전체 조사를 하고 어디에 어떤 오염 정화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지 우린 다 검증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큰 그림 속에서 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죠. 이 기간을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반환을 다 받고 플러스 7년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막 반환 받기 시작했잖아요. 반환이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끝낸다가 아니라 반환을 받고 플러스 7년은 그 작업을 해야 그나마 거기서 뭘 할 수 있다. 그전에는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년이면 임기 다 끝났잖아. 근데 우리 당선자께서는 자기 이제 강아지 데리고 공원에 이렇게 산책하면 옆에 주민들이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막 박수치고 행복하다.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용산 근처에서 기름이 막 올라온 적이 있다고. 그 사건도 설명해 주세요. 2019년, 20년 얘기고요. 역사평역이 이제 용산 미군기지 바로 가까이 있는 전철역이라는 말이에요. 6호선 라인이에요. 공사를 하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 우리가. 아니 근데 그치 원유가 나오면 좋아야겠지. 근데 오염기가 나오고요. 거기 아파트도 있고 주민이 사는 지역인데 조사를 해봤어요. 벤젠, 그다음에 뭐 석유계속 탄화수 이런 발암물질이 500배, 1000배 막 이렇게 나와요. 500배 기준에. 네, 기준치에. 이 보일러 관이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사가, 새, 막 이렇게 막 흘러나와서 지하수를 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어디로 흘러갔을지 알 수가 없어. 강아지랑 산책해서 주민들 만나고 다 좋아. 근데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나무에 대고 쉬를 했어. 그럼 거기에 기름띠가 있는 연못에 대고 뭐 오리들을 키워서 풀어놨어. 오리들이 막 죽어. 이런 상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풀밭에 누워서 놀 거 아니에요. 오염 물질을 깔고 앉았다고 생각해봐. 연못에 막 기름 둥둥 뜬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7년이나 잡아놓은 것이고. 국토부에서 N 플러스 7년이라고 잡은 거예요. N은 뭐냐면, 야, 이 협상이 언제 끝날지 몰라. 야, 그럼 N년으로 해. 반환을 다 받은 그 N년 후, 더하기 7년 후에는 공원이 만들어질 거야. 아까 춘천 캠프페이지 얘기했잖아요. 땅을 팠더니 도라목강이 나왔어요. 자, 도라목강은 드럼통을 말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드럼통 30개. 거기도 다이옥신이 나왔어요. 근데 부평 미군기지 그 반환받는 땅의 그 부지 전체 면적이 13만 평이에요. 용산기지가 아까 64만 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오래됐고, 근데 6월 달에 조성을 하겠다는 건 정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냐?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국방부나 그것은 거의 국토부나 확실합니다. 공무원들은 다 알 거란 말이죠. 공무원들은 다 알지. 이거 15년 네. 동안 진행된 얘기인데.
근데 협상을 4월, 5월 안에 마무리하겠다? 그럼 미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땡큐죠, 땡큐. 땡큐죠. 이런 여기 빼고 막 공원 그림 막 보여주면서 그리고 뭐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나중에 비용 우리가 청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언론 플레이 하면서 이제 공원 짓는다고 막 들어갈 거거든. 이 공원은 막아야 돼요. 아, 막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길 정주시설로 쓰는 곳이야.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될 곳인데? 그러면 못 살죠. 전달얘기시네. 네. 어? 그리고 애들이 거기서 놀 거 아니야. 공원을 만약에 그렇게 지어놓으면 다 갈아엎어야 돼, 다시. 정화하느라고. 그럼요.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거기서 단 하루도 잘 수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그래죠? 아니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연구 중이에요. 아유, 무척 궁금합니다. 예. 알려주세요. 알면서 6월 달에, 아니, 그래. 선심 뜨듯이 6월 달 너무, 좀 그래? 박했어? 아, 좋아.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 할게. 대통령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 정화 작업을 다시 할 거예요. 어디 파면 또, 기름이 나왔대. 뉴스에 막 나올 거고. 어디 파면 또, 도라묵강 아니라 드럼통이 나왔대. 이렇게 할 거고. 우리는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처장님, 사랑과 전쟁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알아요. 예. 예, 알아요. 알아요. 그 정도 연기력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꼭 널리 알려야 돼요. 이 정보를 아는 기자들은 그 공원에 안 간다? 다이옥신이나 벤젠이 올라온다고 생각해봐요. 기준치 500배가. 그럼 자기 애들 데리고 가겠어요? 제가 반미주의자는 아닌데요. 걔네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게요. 수십 년 동안 지네 앞마당이었으면 안 그랬을. 뭐 우리 예전에 뭐 탄저균 실험을 어디서 했다. 뭐 부산에서 뭘 한다. 뭐 쓰레기가 막 나온다. 그 총체적인 집합소가 용산입니다. 110년 넘게 단 한 번도 우리 관할이었던 적이 없어요. 100년 넘게 우리는 조사해본 적도 없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니까. 관에서 어떻게 오염됐는지 철저히 찾아서 그거를 정화해야지. 그러니까 거기 개 데리고 가서 그 산책시키고 싶다는 판타지 딴 데서 산책시키라고. 그리고 사무처장님, 예. 굉장히 그 퍼플 리드미컬하면서 예. 원래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마음에 쏙 들어오네요. 예. 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